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월요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 우리 주중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던 지난 금요일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64% 상승, 나스닥은 1.03%, S&P 500 지수도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은 3M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0개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다우존스 30 지수이기 때문에 3M의 양호한 실적이 23%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다우존스 지수의 큰 폭의 상승에도 일조하는 모습이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1972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일간 상승폭 기준입니다. 3M 종목의 상승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과 S&P 500의 1% 넘는 상승폭은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나타났던 지난 목요일 당담사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GDP 속보치가 2.8% 견조하게 나타난 데 비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이터를 받아본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헤드라인 PC의 경우에는 연휴 기준으로 2.5% 상승, 월간 기준으로는 0.1% 상승이었고요. 코어 PC의 경우, 그러니까 식료품이랑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물가의 경우에는 연휴 기준 2.6%, 월간 기준 0.2% 상승으로 전 연비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비로는 여전히 견조하게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반증해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침체 없는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내러티브가 강화가 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모두 안정세를 찾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에도 함께 일조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66.4포인트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함께 확인하는 와중에 견조한 상승이 함께 나타났던 미국 증시였고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죠. 내슈빌 컨퍼런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화를 하겠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만 달러 선까지도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6만 8천 달러 선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르볼라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구장에 미사일 공격이 가해진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 유가는 1% 넘게 하락세를 그리면서 77.1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 소식이 국제 유가에 또 한 번 요동치는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되 휴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애플 간밤에 이 소식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블룸버그의 IT 전문 기자이자 특히 애플 이슈를 주로 다루는 마크 거먼 기자가 애플의 AI 기능이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 달 정도 좀 지연돼서 출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중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0.2% 상승으로 지난 금요일 시작을 마감했던 애플이었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3M 실적 그리고 그로 인한 급등세 다우존스 지수 상승과 맞물려서 한번 지켜보시고 일라이릴리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임상 성공적인 결과 받아들었다라는 소식에 일라이릴리뿐만이 아니라 노보노디스크도 지속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차라리 수요일, 목요일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실적 영향을 소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심도 조금 살아났고 빅테크 종목들에도 자금이 유입이 됐던 금요일이었습니다. 크리스 자카렐리가 긴축으로 인한 성장 우려가 현재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준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겠고 시장에 보다 지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S&P 500 내에서 11개 섹터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빅스 지수를 제외하고는 러셀 2000부터 공포탐욕 지수까지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던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도 불리는 인물이죠. 현재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FOMC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 동안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7월 인하를 바로 단행할 가능성은 좀 적게 보여지지만 이번 FOMC 이후에 나오는 코멘트들이 9월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려줄 만한 코멘트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근거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물가가 잡혀나가고 있고 노동시장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역시 지켜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준이 위험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물가가 급등하는 그 사이에 연준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좀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것이냐 또는 불필요한 경제 약화를 초래할 것이냐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연준이 이번에는 선제적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여진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요. 6월 PCE 물가지표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업률이 올해 3.7%에서 6월에 4.1%까지 좀 오름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들이 연준의 선제적인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나타났다라는 것에 내러티브를 더 강화해줄 만한 포인트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패드와치상으로 25bp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 88.7%, 그리고 빅스텝을 밟을 확률에도 2자릿수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합쳐 봤을 때 9월에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 여전히 100% 육박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달에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 후보가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내놓은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달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건데요. 트럼프 후보의 주요 발언들 들여다보면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정부의 전략적인 비축자산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도하는 가상자산 CBDC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100%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들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도 함께 내놨는데요. 무엇보다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각별히 유의를 하면서 조금 더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슈빌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한 주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빅테크 실적 그리고 FOMC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지표 먼저 들여다보면 화요일에 6월 졸츠 보고서 받아보게 되고요. 7월 ADP 비농 데이터도 수요일에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니까요. 고용지표들 살펴보시면서 FOMC 이슈와 맞물려서 과연 금리 인하를 언제 본격적으로 단행을 할 것이냐 체크를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일본도 BOJ 금리 결정이 수요일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변동성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화요일 장 마감 후에 그리고 메타는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은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나오니까요. 당잠사와 함께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내용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그 분위기 이번 주에도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건너야 할 길들이 좀 많습니다. 그 한 주 동안의 빅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지난주까지 많이 흔들렸잖아요. 내공이 조금은 단단해졌으리라 믿어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어떤 출발이 필요할지 금요일장 원샷부터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미국 장처럼 국내 증시도 금요일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정말 대차게 빠졌었잖아요.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일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78%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마감. 이렇다 하게 아주 강력한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올라준 것에 대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쪽이 좋았는가? 일단 반도체를 필두로 한 주도주의 회복은 아직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의 주도주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많은 섹터들이 있죠. 비반도체 안에서 특히 조선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조선사사 이제 실적 발표 거의 다 일단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소화를 하면서 한 차례 더 자신감을 싣고 주가 역시 퀀텀 점프를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상반기에 수주 잔고 꽉 찼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내년 본격적으로 도래할 이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에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HD 현대그룹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HD 현대중공업 16%의 급등으로 신고가, HD 현대미포조선 두 자릿수의 상승률, 삼성중공업은 지난주 외국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러브콜을 보내줬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빈자리를 채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융주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윤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가운데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잇따라 이어지면서 상반기에 다시 한번 순이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자 이쪽으로도 자금이 강하게 실렸고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건설주들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위에 두 섹터와는 다르게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7월 중순부터 고개를 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GS건설 실적 잘 나왔습니다. 9%의 강세,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죠. 8%의 상승으로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유입이 됐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내내 이 두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이 드라마틱히 좋았다기보다는 일단 기대치 자체가 높지 않았던 건설주들 이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이제 진짜 바닥이다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그 밖에도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이슈에 따라 올라가는 종목들, 특히나 이렇게 비반도체 안에서의 상승세가 이어졌던 것이 금요일에 일단 하락이 진정되고 상승을 도모했던 주도 종목들이 됐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성과를 본다면 복귀를 통해 이번 주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지로 눈을 돌려야겠죠. 사실 금요일장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금요일은 반등이긴 했는데 한 주 성과는 조금 처참했습니다. 그 전주였습니다. 딱 한 주 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주 동안 글로벌 증시 많이 밀렸는데 그 안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7월 셋째 주에는 한 2%가량 빠졌던 코스피 지난 한 주 동안에도 2월 2.27%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가 선방했던 가운데 나스닥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2주 내내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2주 연속 같이 커플링되면서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는 반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미국과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반등을 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중심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역시나 테크주들의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지난 주간 단위로 6%가량 조정을 받았고요. 마이크론 5.2%, 그리고 지난주에 빅테크주들에 대한 실망감을 키운 게 바로 알파벳, 구글이죠. 7.6%의 주간 하락을 보이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본 지출 확대, 그래서 이익은 언제 본격적으로 커지는 건데에 대한 물음표가 빅테크 쪽에서의 이 수급 이탈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중심에 알파벳이 있었다라는 부분, 이렇게 세 종목이 크게 빠졌고 우리 안에서도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대비 거의 20% 빠졌었잖아요. 지금 하이닉스 지난 주간 동안에도 8% 하락, 한미반도체 마찬가지고 일단 금요일에 반등을 준 부분 반갑긴 합니다. 대만은 금요일 성적표도 많이 안 좋았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목요일 태풍 개미 영향 때문에 휴장에 들어갔고 이렇게 미국과 한국 종목들, 테크주들이 흔들린 내용을 금요일에 한 번에 받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금요일장도 이렇게 5%에서 9%가량 빠졌고요. 주간 단위로 TSMC, ASE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디어텍 다 같이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금요일장의 급락이 전체 주간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이 일단은 금요일에 일단락됐다면 반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도 빅테크 종목들, 우리가 국내 안에서의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의 바닥과 여기에서 반등을 꾀하는 조건들을 계속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 내용 가져와 봤고요. 나스닥과 빅테크가 딱 7월 11일부터 고점을 찍고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7월 중순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계속 90%까지 반영을 하며 1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부분 정점에 달하면서 기대감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엔화가 160엔까지 올라가면서 엔달러 환율 고공행진하다가 고점에서 딱 꺾였습니다. 예상보다 엔화가 계속해서 최저치까지 떨어가는 움직임으로 헤지펀드라든지 많은 수급 쪽에서 엔화의 하락에 베팅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숏커버링으로 단기간에 엔화에 대해서 베팅하는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화 숏, 빅테크, 롱 이렇게 수급 움직임 때문에 빅테크 쪽으로 많이 자금이 이탈됐고 엔화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죠. 이 시기에서 그 같은 자금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BOJ가 조금 전 혜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엔화가 급등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빅테크 쪽에서 자금 이탈이 더 가시화된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규제 한 몫을 했고요. 네 번째는 테슬라의 실적 쇼크,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알파벳 말씀드린 대로 AI 자본 지출 확대, 그래서 이 기여도가 좀 불확실해진 부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신증권에서는 다 일단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월 말 8월 초에는 이 부분이 일단락되면서 지수 역시 반등을 좀 도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BOJ 7월 31일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이제 8월 1일 FOMC 다 소화하고 나면 실적 시즌으로 분위기 반전되면서 코스피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 PER 기준으로 한 9배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2022년 10월 이후 딥밸류 구간까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공포 구간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적 이야기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앞서 이야기가 나온 대로 테슬라, 알파벳 지난주에 실적 실망감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아마존에서 커버할 수 있을지 AMD까지요. 이 종목들의 움직임 보셔야겠고 국내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요일에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BOJ 회의가 열리는데 엔화 금리 인상은 이번엔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올 코멘트들 반드시 주의하셔야 빅테크와의 연결고리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가 흔들리는데 그 자리를 채워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죠.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역사적 고점을 뚫어 2007년대까지 고점을 열어둘 수 있을까 기대감 크고요. 방산 원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쪽,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트럼프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후보 기대감으로 커지게 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미국 쪽의 수혜 섹터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 심리 영향을 받는다고 꼽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체적인 동력이라고 한다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요. 7월까지 봤을 때 하반기에 다시 한번 우리 지수 상단을 열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금융주에 달려있을 것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를 보자라는 내용이 증권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은행주는 4.6% 업종지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가 한 2%가량 빠진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아웃퍼폼의 비율은 한 7%, 8%까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유는 세법 개정안 발표됐던 지난주 후반 영향을 받았고 지난주에 은행 지주사들 대체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밸류업 공시 구체화된 부분도 투심을 이끌었습니다. 신한지주가 이 몫을 했죠. 여기 내용은 세법 개정안 지난 제가 금요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은행 지수의 최고가 움직임 업종 지수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치가 구체화됐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4대 금융지주 주주 환원 강화 계획.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명확해진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조금은 아쉽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지난주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죠.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주들이 IR에서 주주 환원율, ROE 이런 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2027년까지 3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5천만 주 정도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가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치로 내놓진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연간 한 1조 원가량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화끈한데? 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게 됐고 투심이 개선되면서 밸류업 시장 기대치를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코멘트 달고 있습니다. 밸류업 공시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결국은 은행주가 단기간에 지난주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오버슈팅 구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모멘텀 안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가 될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정은 간략하게 쭉 모아봤고요. 이 내용이 있는 한 정부가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치는 커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보면 월간 단위로 올라온 금융지주사들의 움직임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반기에 주가 퍼포먼스 계속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밸류업만큼이나 또 조선주만큼이나 반도체 자리를 또 하나 메어가는 쪽이 7월에 꽃이 되고 있는 바로 바이오인데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CDMO라든지 기존의 비만 치료제 빈자리를 받아가면서 바이오주 안에서의 순환매도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다음 순환매는 누구일까? 치매 치료제가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모아봤는데요. 사실 금요일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가 상한가, 명문제약 19%의 급등, 게다가 장 마감하고 나서 금요일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명문제약 수젠텍 레이처셀이 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발표될 내용들 모아봤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포인트는요. 지금 레켐비라고 해서 글로벌 치매 치료제에서는 가장 기대감이 높은 치료제가 있는데요. 레켐비가 내년에 국내 상륙한다는 기대감으로 상반기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주말 사이에 들려온 내용은 바이오젠과 이쪽 에자이에서 만든 레켐비가 유럽의약품청에서는 승인이 불발됐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데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급등한 이들 종목들의 변동성까지 감안해서 지금이 기회일지 아니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단기간 봐야 할지 체크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